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 영상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번 편은 좀 더 확실한 이해를 돕고자 준비했으니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언어 감각이 타고났다고 하는 이들은 언어를, 정확히 말해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흔히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감각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가르쳐주지 않아도 따로 익히지 않아도 발현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할 수 있던 거죠. 때문에 누구나 이 방식을 익힌다면 타고난 이들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어 감각이 타고났다고 하는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단순히 언어를 남들보다 빠르게 익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엔 어딘가 부족합니다.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이유, 대체 언어 감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Способность слышать все, что ты можешь. Es la capacidad de escuchar cuando escucho el sonido. 바로 소리 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음 듣는 외국어를 들었을 때 이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그 나라만의 발음법이 익혀져 있는 상태라면 이들은 원어에 가깝게 따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듣긴 듣는 겁니다. 반면 언어 공부에 고통을 느끼는 이들은 안 들려요. 아는 표현도 안 들리고 몰라서 안 들리고 빨라서 안 들리고 안 들리는 이유는 많아요. 독해는 되는데 이를 리스닝으로 하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실력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 당장 지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방법으로 먼저 귀는 전달 장치로서 소리를 전달만 할 뿐 결국 그 소리는 뇌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영어 듣기 예시를 두고 머리로 받아들였을 때 소리가 받아들여져야 할 위치와 이 경우 소리가 어떻게 처리되어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지 비교하여 말씀드렸죠. 후에 이를 경험해보기 위해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때 머릿속의 가수를 상상하며 이 가수의 입모양을 노래에 맞추면서 마치 상상 속 가수가 직접 부르는 듯이 실제 소리를 머릿속 공간과 연결시켜주도록 하였습니다. 청각적인 부분은 경험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감을 잡기가 어려울 테니 시각적인 예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이미 감각을 이용했던 경험을 마주하신다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눈으로 글자는 읽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오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 글자는 열심히 읽고 있는데 기억하는 내용은 없어요. 정신 차리자며 눈에 힘 빡 주고 다시 똑같은 문장 처음부터 읽어보지만 똑같습니다. 자, 집중을 잃은 거죠. 한 번 집중을 잃고 나면 같은 문장 수백 번 읽어도 결국 제자리예요. 읽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 경우에도 나름 노력해서 읽은 거예요. 책이 뚫리도록. 눈에. 다시 돌아와 볼까요? 듣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자, 단순히 소리를 눈에 보이는 장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중 안 해도 들리고 보여요. 말 그대로 카메라, 녹음기처럼 이러한 기능만 가진 탓에 영상 파일이나 음성 파일들을 원본 그대로 전송해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에요. 정제되지 않은 이 파일을 열어 그 안에 담긴 언어나 음색 혹은 문자 등과 같이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찝어내 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뇌고요. 때문에 이러한 뇌를 잘 이용하는 분일수록 글자를 담아낼 수 있는 프레임이 넓어 빠른 속독이 가능합니다. 책을 훑어가며 이 프레임을 이동시키면서 문자들을 전송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독서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그 감각을 기억하고 소리를 들을 때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읽다라는 표현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데 단어 자체에서 글자를 눈으로 따라간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읽다, 보다 이 단어들은 그 주체가 눈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틀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글을 읽어내기 위해 글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분들도 많이 읽을수록 이 과정이 짧아지며 글자를 따라가기 전에 시야 안에 들어온 문자 정보들을 뇌가 즉각 받아들이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독서 속도가 향상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리 정보에 있어 이러한 과정이 단축되어 우리의 귀가 뚫렸다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하고 있던 겁니다.
내용들이 실제로 와닿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도 여러 시도를 해보며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의지만으로 힘드신 분들은 귀로 듣는 대신 이마로 소리를 듣겠다는 식으로 시작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이어폰 말고 스피커로 켜놓고 이마가 내 귀다 하고 이마로 들으려고 해보세요. 소리의 방향성이 무의식적으로 귀로 향하는 것을 막고 머리로 직진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설명을 드릴 방법을 찾으면서 이마에 직접 스피커를 갖다 대고 들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머릿속에 바로 도달하게끔 말이에요. 귀로 듣는 버릇을 버리고자 함에 있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예 막연한 상태라면 이처럼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영어 듣기와 독서를 크게 청각적인 예, 시각적인 예의 대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절대음감을 갖게 될 수 있던 점과 어릴 때 음악이 뇌 발달과 지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에 분명하지 않던 그 이유에 대하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감각기관 그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뇌의 집중을 통해 분석하는 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어 이를 극대화시켜주면서 받아들인 당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들을 빌려 더 뚜렷하고 깊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상대는 뇌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친구인 거 아시죠? 우린 아주 든든한 백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어린아이들에게 익힐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이를 토대로 교육이 시작될 거예요. 요즘은 아이를 낳게 되면 가장 큰 고민과 지출되는 비용이 교육 쪽일 거예요. 교육의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양은 방대해지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지치게 되죠.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날까요? 공부를 잘해야 훌륭하게 자라날 가능성이 커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향평준화된 지금 교육 환경에서 이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커져갑니다. 다 잘하는 속에서 더 잘하기 위함은 기준치만 높아지며 결국 서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적게 공부하면서 되게 잘하게 된다면 꿈만 같은 이야기죠. 아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놀 거 다 놀면서 공부는 또 되게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뛰어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면 너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이 일하면서 가장 성취감, 행복함을 느낄 때가 바로 일에 진전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공부가 해도 모르겠고 점수가 안 오르면 재미도 없고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는 공부가 머릿속에 쏙쏙 박히고 이해가 다 돼.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원리를 배우고 혼자 응용까지 하게 되고 거기서 서로 다른 생각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루게 되는 세상이 모두가 말하는 창의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선 불가능할 법한 너무나 이상적인 이 세계가 조금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꿀팁!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과학 상식으로 어쩌면 당연했던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왔던 거죠.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뛰어났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다빈치가 다방면에서 천재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살아가면서 세상 자체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닉네임이 다빈치 센스가 된 이유기도 하지요. 모두가 이 감각을 깨워 뇌를 등 뒤에 두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날이 올 때까지 이로써 삶이란 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팍팍한 것이 아니라 각자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 되는 나름의 즐거운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